유튜브 형님들 안녕하시고 아프리카 형님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경기가 또 주말 축구가 있죠. 그래서 그거 합경기랑 뭐 친선전이랑 뭐 리그 경기 있으니까 그거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어제 경기 뭐 잠깐 복귀하고 가면은 어제는 뭐 야간 해외 축구는 뭐 메인은 들어왔습니다. 메인은 어제 뭐 한국이랑 본머스랑 뭐 첼시는 사람이라면 이기는 게 맞죠. 뭐 마엔까지 후반에 후사 옵도 띄우면서 마엔까지 했고, 그다음에 아랍 경기도 뭐 중동 언더가 진리죠. 서아시아끼리랑 언더 진리. 근데 알라베스 경기가 이제 베티스가 졌네요. 아쉽게 그 부분이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메인은 뭐 잘 들어왔고, 그다음에 오후 경기는 이제 그래도 무농사가 들어왔죠. 지금 뭐 무농사는 뭐 미친 듯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잘 들어오고 있죠. 어제도 오후에 나갔던 건 경기가 몇 개 없으니까 꼴랑 두 경기, 아니 그 네 경기밖에, 다섯 경기 있었는데 한 경기는 이제 햄무로 가져가기에는 뭔가 좀 애매했어. 그 웨스 원더 경기였나? 그 빼고 그다음 레스터 햄무, 시드니 햄무, 뭐 멜버른 빅토리 햄무, 뉴캐슬 햄무 갔는데 이제 그래도 레스터 햄무랑 시드니 햄무는 들어왔죠. 저것만 해도 햄무 배당이 좋더라고. 4.25에다가 3.60, 15배죠. 그 다음에 뉴캐슬이 이길 것 같긴 했는데 나름 더비 경기이기도 하고 뭐 썬더랜드 이 과거에 뭐 일부 있을 때이긴 한데 뭐 나름 이제 더비 경기였거든요. 그 뉴캐슬 원정도 좀 별로 안 좋으니까 한 점 차이지 않을까 했는데 3대 0이 좀 아쉽네요. 그래서 뭐 저거는 아쉽게 됐고 그래도 뭐 15배 들어왔고, 그다음에 이제 뭐 엊그제 어제 뭐 오른쪽에 뭐 보시다시피 뭐 계속 잘 들어오잖아요. 뭐 이렇게 보면 이제 뭐 130배도 들어왔고 뭐 96배도 들어왔고, 아무튼 뭐 지금 축제 아닙니까? 축제 새해 들어와가지고 이 청룡의 해 들어와가지고 아주 축제다. 나는 띠가 청룡해가 아닌데 아무튼 잘 맞고 있다. 새해부터 아주 그냥 기분이 너무 좋다. 여러분 주먹이 위닐리치릴님 아니 별풍선 100개 지갑이 너무 감사합니다. 빵빵한 상태다. 아주 좋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많이 아쉽다고요. 만약 2대 0으로 졌다. 그럼 좀 아쉬울 것 같은데 3대 0이니까 뭐 많이 아쉽지는 않죠. 그리고 이제 오늘 경기 하기 전에 여러분 징크스가 하나 있거든요. 제가 꼭 무슨 경기를 이제 하나 남았다 말하면은 이제 방송하면서 체감상 한 20% 들어오고 한 80% 부러졌던 것 같긴 한데 물어볼게요. 1번 징크스 깨고 같이 먹자. 2번 징크스니까 그냥 말하지 마라. 자, 1번 2번 쳐주시면은 잠깐 띄워드릴게요. 남아있는 경기 그것만 먹으면 또 13배 되거든요. 지금 뭐 계속 되고 있죠. 뭐 130배, 96배, 15배. 오늘 오후 경기 해가지고 13배. 1번 누르시는 분은 이제 그거죠. 오늘 이제 분석표 안 사신 분들. 대부분이 근데 사람 수에 대비해서는 그게 많죠. 근데 뭐 사신 분도 있긴 하네요. 아무튼 1번이 많으니까 그래도 나 징크스까지는 아니에요. 그래도 한 체감상 8대2 비율로 좀 부러지긴 했는데 이거 부러지면 여러분도 같이 부러지는 거잖아 뭐. 요거 남았죠 요거. 일단 오늘 국내 경기도 다 맞았어요. 국내 경기도 뭐 별점 드렸던 거 KCC는 그냥 일반승만 가져갔고 손호가 손호니까 SK 뭐 오마인 했고 형캐도 뭐 이겼고, 그다음에 흥국 경기는 정확하게 말했잖아요. 페파가 오늘 한 세트는 딴다. 그렇게 야스민이 데려오고 욕하고 기사도 뜨고 감독도 기사도 뜨고 하면 한 번 잡아야지. 그래서 오후에 드렸던 거는 뭐 경기가 축구가 두 경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국내 경기 뭐 페퍼풀, 형캐풀, 그다음 멜버른 시티 햄무 됐죠. 그다음 이제 밀란 하나 남았어요. 밀란. 밀란이 하나 남았거든요. 일반승이 일반승. 밀란 햄무 가지도 않았고 일반승 가서 이제 막폴 남았어요. 13배. 아무튼 여러분도 밀란 갈 거잖아요. 밀란. 밀란 같이 좀 응원 좀 부탁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꼭 이렇게 말하면은 부러지는 경우도 좀 더 많았는데 좀 기분 이제 좋을 때, 흐름 좋을 때 같이 깨자. 아무튼 밀란 화이팅 하고, 그만이겠어. 밀란 경기는 분석을 안 하겠죠. 아까 했으니까. 이제 오늘 경기 가도록 할게요. 68콘 걸렸다고요? 나쁘지 않지. 68콘. 5콘 걸으셨네. 5콘. 화이팅. 화이팅 합시다. 맨시티 대 허더즈.
자, 밀란 언더도 이제 뭐 있죠. 밀란 언더까지 되면 완전 금상첨화입니다. 맨시티 대 허더즈 할게요. 밀란 언더면 언더인가요? CJ9314님 구독 2개월 꼭 이제 감사합니다. 방송 안 보신 분 물어보는데 방금 말했으니까 알아먹겠죠. 맨시티 대 허더즈 컵 경기죠. 일단은 맨시티, 뭐 홀란드, 도쿠, 로드리, 뭐 그냥 이렇게 적을게. 로드리, 뭐 베실바, 뭐 누네스, 뭐 가슨 이런 애들 위장이다. 스톤스, 필립스 결장에 허더즈는 뭐 니온진 수비수 국대 차출, 그 다음에 뭐 피어슨이라는 친구, 헤들리라는 친구, 그 다음에 주포 공격수 브루그 졸그였나? 이 인간은 저번 경기부터 결장했고. 일단 뭐 미정자들이 많죠. 근데 이제 정리해드릴게요. 미정자라 되어있긴 한데 홀란드 훈련했습니다. 벌써 두세 번 했죠. 두 차례 이상 했기 때문에 뭐 튀어나올 수도 있고, 근데 좀 쉬게 해줄 수도 있고, 뭐 아직 뭐 조금 걸리적거릴 수도 있고, 교체로 나올 수도 있고, 아무튼 훈련은 두 차례 했거든요. 그럼 매치핏이 됐다는 건데 티처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고, 도쿠 같은 경우도 컨디션이 좋대요. 지금 훈련도 많이 했고, 도쿠 정도는 아마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리고 로드리는 이제 가정사죠. 그 누구지? 누구였냐? 할머니였나? 부모 누구, 아무튼 이제 가족 중에 누구 한 명이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아마 안 나올 것 같고, 베실바는 뭐 감기인가 독감인가 뭐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마 컵 경기기도 하고 안 나올 거고, 얘네는 뭐 필요 없죠. 벌레들 필요가 없고. 그리고 뭐 덕배는 이제 지난 경기부터 이제 지난 경기였나? 지난 경기부터 벤치 들어가 있는데 출전을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오히려 이 훈련한 얘네 둘보다 덕배가 좀 나이도 있고 이 펩이 뭐 좀 더 안 쓸 수도 있대요. 좀 더 이제 부상이 장기 부상이기도 했고 뭐 천천히 내보내겠다 이런 말도 하긴 하던데, 아무튼 그래요. 뭐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뭐 나온다면 도쿠가 좀 나올 확률이 높고, 홀란드도 뭐 교체로 나올지 모르겠는데 나올 가능성 뭐 충분히 있고 근데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선발로 나온다면 얘 정도, 나머지 홀란드 덕배는 뭐 펩 알아서 낼 거고, 허더즈는 뭐 그렇고, 뭐 허더즈 뭐 리그 2부 리그 내에서도 꼴찌를 다투고 있는 팀 아닙니까? 21위 팀. 뭐 답이 없는 팀인데, 물론 이제 맨시티가 스쿼드 라인이 뭐 지금 좀 부상자들도 많고 뭐 아무튼 미정자도 많고 하긴 하지만은 뭐 뺀다고 쳐도 뭐 전혀 얘네들한테 밀릴 부분도 아니고 또 홈 경기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핸디가 END부터 시작하잖아요. 그게 좀 거슬릴 뿐이지 뭐 요거는 뭐 도쿠나 홀란드나 뭐 덕배나 이 중에 뭐 한 명씩만 또 튀어나와도 충분히 뭐 때려잡지 포토기신님 않을까라는 생각.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맨시티는 또 젊은 애들이 좀 있잖아요. 이제 젊은 애들은 계속 뛰어도 되고, 뭐 지난 경기에 교체로 나왔던 뭐 오스카밥 이런 애들 기대가 안 되긴 한데, 뭐 루이스라든지 좀 젊은 애들 많잖아요. 뭐 알바레스도 젊고 뭐 포든도 젊고 이러니까 그런 애들 튀어나와도 뭐 충분히 잡지 않을까. 뭐 맨시티 마인 보고 이게 이렇게 언어버가 4.5던데 그래도 오버 볼게요. 당연히 마인이 좀 더 나아 보이겠죠. 이하기 실어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하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이거 표 좀 보내드리고. 잠깐만요. 좀 보내드리고. 두 번째 경기는 웨스트햄이었나? 웨스트햄 대 그거 할게요. 웨스트햄 대 브리스톨이었나? 일단 웨햄도 지금 뭐 국대 차출이랑 뭐 미정자들이 좀 있죠. 그 부상자도 있기도 하고. 일단은 웨햄이 뭐 쿠두스, 그다음에 아구에르드, 그리고 안토니오 뭐 결장 중이고, 그다음에 커티스 주마랑 파케타 정도가 미정이죠. 호남선녀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그리고 이제 뭐 브리스톨 같은 경우는 딱히 뭐 추가적인 부상자 뭐 국대 차출 이런 거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는 친구들이니까 넘어가고, 일단 웨햄이 지금 뭐 뎁스적인 부분이 좀 풍부하진 않죠. 뭐 차출에다가 이제 미정자도이면 수비 쪽에도 만약에 주마라든지 뭐 이런 애들 안 나오면은 좀 타격은 있죠. 그래도 뭐 쓸 자원들은 있긴 해요. 뭐 에메르손이라든지 콘스탄티노스라든지 오그본나, 뭐 크레스웰, 벤 존슨. 근데 뭐 최근에 나왔던 애들보다는 수비력이 기대가 좀 떨어지죠. 그리고 앞선이 지금 문제죠. 사실상 이제 모예스
모에스 체제에서 이제 모에짱 체제에서 파케타는 거의 뭐 중심 아닙니까? 보엔이랑 노예 아닙니까? 걔네들 노예 거의 신 적이 없어요. 그만큼 노예 수준인데 파케타가 빠지고 나서 이제 경기력이 별로 좋지 않죠. 지난 이제 브라이턴 경기에서도 홈에서 경기했지만은 거의 뭐 일방적으로 뚜까 맞다시피 했고 아스날전도 이기긴 했는데 경기력은 좀 좋지 않고 근데 모에스가 뭐 엄청 이제 거물급의 팀을 거들어든 게 그때 뭐 맨유 뭐 요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뭐 그 상대편이 이제 밀어붙일 때 그럴 때 좀 더 효율적인 경기를 뭐잘 운영하는 감독이긴 하죠. 근데 이제 오늘 경기에서는 그래도 브리스톨 2부 팀이기도 하고 물론 중위권 팀이긴 하지만은 밀어붙여야 될 텐데 좀 화력이 떨리죠. 뭐 쿠두스도 빠지고 있고 끼케야 이게 또 컵 경기라서 뭐 보엔도 노예처럼 썼기 때문에 좀 휴식 주면은 뭐 포르나스라든지 벤나마라든지 잉스라든지 뭐 코르네라든지 이런 애들 써야 되는데 그런 부분 생각하면 기대치가 조금 떨어지는 건 사실. 근데 그래도 뭐 중원은 여기도 중원도 별로 없죠. 이 자원이 끼키야 뭐 워드 프라우스 스책 알바레스 뭐 이런 애들 돌려서 쓰고 있는 그런 부분. 그 말인즉슨 최근에 이제 계속 컵 경기 때 말하는 것처럼 자원이 없기 때문에 뎁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강제로 주전을 쓸 수밖에 없다. 조기성님 그리고 별풍선 어차피 이 100개 경기 뒤에 감사합니다. 이제 21일 날 경기가 잡혀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주는 이제 EPL이 좀 연기됐던 애들이랑 뭐 그런 애들 경기거든요. 그래서 주전들을 저는 그래도 좀 더 쓸 가능성이 있지 않나. 어차피 박싱데이긴 했는데 뭐 블랑시님 뒤에 이제 별풍선 휴식 100개 그 감사합니다. 기간이 살짝 있어서 뭐 그런 거 생각하면은 그래도 2부의 브리스톨보다는 브리스톨 크아헬님 이 팀도 레드벌룬 10개 생각보다는 감사합니다. 뭐 못하는 팀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저도 뭐 아쉽게 지고 뭐 리그 내에서도 최근에 성적도 나쁘지 않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웨스트햄이 이게 원정이었다 그럼 진짜 못 찍을 것 같은데 웨스트햄이 그래도 홈에서 성적은 제가 항상 말했지만은 좋은 성적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기도 하고 저 경기는 웨스트햄 승 볼게요. 그래도 약간 뒤에 휴식 일정일도 그렇고 뎁스적인 부분이 지금 완전치 않은 상태다. 그나마 그게 도움이 되겠죠. 뒤에 이제 휴식 일정이 부분 저 로라는 경기는 웨스트햄 승 최사원님 보고 별풍선 100개 그다음에 기준점 감사합니다. 대비해서는 언더 보겠습니다. 언더. 아까도 말했지만 웨스트햄이 지금 앞선이 파괴력이 좀 후달릴 가능성도 있기도 하고 LC4676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만약에 뭔가 이변이 난다고 해도 언더 쪽이 맞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경기 하도록 할게요. 세 번째는 아스날 대 리버풀. 아스날에는 뭐 토미야스, 엘레니 국대 차출이죠. 그다음 팀버 뭐 누워 있고. 청포도민트님 그다음에 별풍선 100개 진첸코 정도 감사합니다. 미정이죠. 진첸코. 리버풀은 뭐 살라, 엔도 차출이죠. 그다음에 소보슬라이가 또 결장하고. 그다음에 기존의 마팁, 치미카스, 로버트슨 결장 중이고. 뭐 아스날이야 딱히 변한 건 없고 리버풀 같은 경우가 좀 그렇죠. 드디어 이제 그 메갈리스터가 돌아왔는데 같이 해줘야 돼. 이제 소버슬라이가 또 부상으로 빠지고 좀 완전체가 되기가 힘드네요. 거기다 이제 엔도까지도 국대 차출돼가지고 지금 중원 쪽이 좀 그래요. 근데 그나마 메갈리가 돌아온 게 낫죠. 뭐 지난 경기 생각하면은 뭐 교체로 이제 뭐 나왔던 친구들 뭐 그 위주로 나가겠죠. 뭐 가포라든지 조타 그리고 메갈리스터라든지 뭐 엘리엇, 하비 엘리엇이라든지 흐라벤이라든지 이런 애들로 뭐 튀어나오겠죠. 그런 부분. 반대로 아스날도 뭐 좀 로테에 돌려줄 수 있겠죠. 지난 경기 이제 교체 명단에 있었던 제주스라든지 토르사르, 넬슨, 뭐 조르지뉴, 스미스로 그런 거 생각하면 퀄리티는 그래도 아스날 쪽이 조금 더 뭐 낫다 해야 되나 좀 애매해요. 아무튼 근데 이런 이제 컵 경기라고 해도 약간 빅클럽 대 빅클럽 대결을 하면은 좀 약간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주축을 어느 정도 써요. 근데 이제 일정적인 부분에서 좀 더 안 좋은 건 리버풀이죠. 왜냐면 주중에 리그컵 경기 4강전 그 플럼과의 경기가 있죠. 물론 안필드에서 하긴 하지만은 홈 어웨이 두 경기를 또 치러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좀 불리한 조건적은 이제 리버풀이긴 해요. 근데 이제 최근의 경기력 자체는 아스날 뭐 리그에서 똥 싸고 있죠. 풀럼 상대로도 지고 웨햄 상대로 그것도 홈에서 경기 일방적이었는데도 지고 리버풀 상대이죠. 그때 이제 리그 만났을 때 최근에 12월 달에 크리스마스 이브날 그때도 이제 뭐 이기는 경기를 못했고 뭐 당연히 지진 않았는데 비기는 경기 홈에서 원정에서 했고 근데 이제 오늘 홈이다 뭔가 이제 복수를 해줄 그럴 찬스긴 한데
뭐랄까 그래도 경기력 자체는 리버풀이 좀 더 나은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물론 이제 기회의 땅, 희망의 땅, 안필드가 아니지만은 안필드였으면 당연히 역배를 안 받았겠죠. 그래서 이 경기 자체는 뭔가 이렇게 조목조목 뭐 벤치 라인이라든지 일정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스날이 그래도 좀 더 낫긴 한데, 최근의 경기력은 좀 못 봐주겠어요. 그래서 이 경기는 리버풀 풀 쪽 볼게요. 저는 리버풀 풀 보고 승패 뭐 솔직히 어려울 수 있다. 이 강대 강싸움이고 아무리 컵 경기라고 해도 뭐 좀 승패는 찍기 그렇다 하시면은 그냥 오버 찍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난 경기는 뭐 1대1 뜨긴 했는데 오늘은 뭐 조금씩 로테 돌리면은 수비적인 부분도 좀 좀 직전 경기들보다는 빡빡한 사이즈도 아니기도 하고, 최근에 박싱 데이를 거쳤기 때문에 애들도 체력도 좀 뭐 후달린다 싶으면은 잔잔발이 이제 뭐 미스 같은 부분도 많이 나올 거고, 저 경기는 오버 사이드 보셔도 되지 않을까. 골 넣을 인간들은 좀 있죠. 골 넣은 데가 좀 있고, 그리고 맞다, 그분이 생각나네. 살라가 없는데, 살라 혼자 뭐 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살라 혼자 하는 게, 리버풀 공격수 생각하면 가포, 조타, 그 다음에 디아즈, 그 다음에 요새 존나 못하는 누네스. 근데 이제 그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그 리버풀 팬이신가 김준현 분인가 그분이 이제 누네스 욕해달라 했는데, 근데 아쉽게도 오늘 경기는 아마 교체로 나오지 않을까, 벤치로. 왜냐면은 최근 두 경기 선발로 나왔거든요. 그러면 짧게 이제 교체로 나왔고 골을 넣는다, 뭐 그럴 수도 있긴 하겠죠. 뭐 조커 역할로. 아무튼 누네스 욕 먹어야죠. 더럽게 못하는데. 예. 오늘 보여줄라나 교체로 나와가지고. 뭐 선발로 나올 수 있긴 한데, 근데 최근 두 경기 선발로 나와가지고 아마 오늘 선발로 나오면 이렇게 나오겠죠. 디아즈, 조타, 가포 요 정도 라인. 생각하기 뭐 그렇습니다. 대충 아무튼 욕은 먹어야 돼. 눈에서 더럽게 못해갖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경기 손흥민급 아닌가요? 없이 하면은 물론 살라가 최대 뭐 득점이기도 하고 어시스트 왕이기도 하긴 하죠. 크 타격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아스날이 좀 정배를 더 받았겠죠. 음. 근데 뭐 선수 한 명이 모든 걸 다 이제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없어도 뭐 비길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는 그런 게 뭐 축구기도 하고, 당연히 아까 말했잖아요. 조건적인 부분들은 아스날 쪽이 낫다니까요. 근데 그냥 경기력이 그냥 역겨워서 좀 찍기가 싫어요. 그냥 아스날 승 찍으세요. 아니면 오버 찍으라니까요. 오버.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토리노제 이제 나폴리. 리버풀 한 골은 무조건 넣어주려고요. 무조건이라는 건 없죠. 근데 이제 또 이것도 말해드리자면은 리버풀이 올 시즌에 이제 안필드보다 원정에서 경기했을 때, 오히려 원정에서 경기했을 때 지금까지 뭐 유로파, 그 다음에 컵 경기, 리그컵 경기 다 포함해가지고 한 골도 못 넣은 적이 없어요. 이거는 저기 구구님이 직접 이제 찾아서 봐보세요. 원정 리버풀 원정 경기 보면은 올 시즌 시작하고 나서 컵 경기라든지 리그 경기라든지 단 한 번도 한 골도 못 넣은 적은 없다. 오늘 못 넣으면 그냥 재수 없다 생각하세요. 대충 그런 것도 다 보고 저는 말하는 겁니다. 토리노 대 나폴리. 직접 찾아보세요. 제 말이 뻥인지 진짜인지. 제가 굳이 뻥을 칠 필요는 없죠, 여러분한테. 슈루스, 그 다음에 라돈지치 결자이고, 나폴리 메르키터 결장 중이고, 오티가르드 뭐 수비수 결장 중이고, 올리베이라 결장 중이고, 나탄 결장 중이고, 안기사 국대 차출됐고, 오시멘도 국대 차출. 대경기 뭐 토리노는 기존에 뭐 슈루스 정도 빠진 건 라돈지치하고 별로 필요 없고, 나폴리가 지금 안 그래도 지금 골을 못 넣고 있는데 오시멘까지도 차출에다가 중원에 뭐 해결할 수 있는 발빠른 안기사 빠지고, 수비라인들이야 뭐 기존에 부상자 있긴 하지만 추가적으로 오스티가르드 빠진 거. 아무튼 조건적인 부분이 나폴리가 안 좋죠. 그리고 나폴리가 지금 3경기째 무득, 3경기째 이제 무득을 하고 있다는 거. 이것도 심각하죠. 나폴리가 감독 바뀌고 나서 답이 없어요. 더 답이 없어졌어. 이거 뭐 제대로 데리고 온가 싶을 정도 너무 못하는 수준. 그런 거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그래도 나름 강팀이기도 하고, 뭐 최근 승리가 없었던 부분, 토리노는 약간 그래 항상 뭐 보면 중위권 팀이기도 하고 잡을 타이밍이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나폴리의 경기력이 좋지 않다. 감독 바뀌고 나서 너무 굳이기도 하고, 물론 토리노 자체가 공수 밸런스 팀, 특히나 수비적인 부분이 빡빡한 팀, 골에 대한 기대치가 없는데
나폴리야 원래 골에 대한 기대치가 있었던 팀인데 지금 그런 부분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토리노 상대로도 이거 뭐 제대로 골을 받겠나 싶겠죠. 반대로 뭐 토리노도 이 나폴리 상대로 골을 못 박을 수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버틸 수 있는 능력은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요 경기 특이점이 하나 있어요. 특이점. 1927년부터 28년까지 거의 뭐 100경기에서 한 200경기 사이에요. 뭐 토리노랑 나폴리는 항상 뭐 같이 있었던 그 구간들이 많죠. 일부에 있던 시절이 많기 때문에. 근데 단 한 번도 나폴리에게 토리노가 역사상이죠. 6연패를 한 적은 없어요. 5연패는 한 4번인가 3번 했거든요. 근데 항상 6번째 경기 때는 이기거나 뭐 비기거나 하더라고요. 뭐 최근 이제 경기 보면은 5연패죠, 5연패. 그런 것도 생각하고 지금 뭐 여건적인 부분도 나폴리가 좀 안 좋죠. 그런 부분도 생각해서 토리노 풀쪽 보고, 그다음에 기존점 대비는 언더 봐야죠, 언더. 됐죠? 뭐 오늘 이제 나폴리가 이긴다, 토리노 상대로, 그럼 첫 6연승이거든요. 재수없다 생각하세요. 요 경기는 경기 표본도 엄청 커요. 진짜 한 100경기는 넘고 한 150에서 200경기 사이일걸요. 아무튼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궁금하면은 궁금하면은 찾아보세요. 저는 뭐 이런 거 다 찾아보고 오는 거니까. 뭐 이게 자료를 보여주고 싶은데 너무 많아서 못 잘라오겠어. 너무 길어, 너무 많아가지고. 200경기 정도 되는 것 같아. 뭐 대충. 그다음에 두 번째, 아니 두 번째는 다섯 번째, 우디네세 대 라치오 할게요. 물 좀 마실게요. 물 좀. 토리노 풀 짝지로 몰러 가냐고요? 아니 무조건 들어온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그런 게 없었다고 말했는데 저거 깨질 수도 있어요. 예전에 한번 깨졌잖아요. 그 뭐고 뉴캐슬이랑 맨유 경기였나? 그것도 표본 컸는데 근데 그거보다 저게 좀 더 크더라. 기억이 나는데 근데 그거보다 저게 좀 더 커. 뭐 오늘 뭐 나폴리가 이기면 그냥 재수없다 생각하세요. 근데 뭐 무조건 100%는 아니잖아요. 틀릴 수도 있다. 그냥 그런 뭐 특이점이 있다 여러분들한테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거죠. 뭐 특이점만 있다고 무조건 가는 게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뭐 국대 차출 누수도 있고 최근 경기력도 안 좋고 뭐 결장저적인 측면도 별로 안 좋고 그래도 토리노가 홈이란 부분 이런 거 다 생각해서 말하는 거죠. 그냥 특이점만 보고 프렌 찍을게요 이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우디네세 대 라치오 할게요. 뭐 언더를 찍든 프렌을 찍든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우디네세 제무라 뭐 비올 그대로 결장이죠. 수비수 라인. 라치오 임모빌레 결장 중이고 알베르토도 여전히 결장 중. 자, 이 경기 일단은 뭐 우디네세가 지난 경기 드디어 홈에서 첫 승을 거뒀죠. 상대가 요새 핫하게 이제 잘 나가는 볼로냐. 아무리 볼로냐가 원정 경기였다곤 하지만은 그래도 1대0도 아니고 2대0도 아니고 3대0, 그것도 클린시트를 하면서 이겼다. 뭔가 좀 희한한 경기긴 했어요. 반대로 라치오는 그냥 잡을만 해도 잡고 있죠. 근데 전형적으로 이제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라치오가 뭐지 이 약강이라 해야 되나? 아무튼 강팀한테는 그렇게 뭐 힘을 잘 못 쓰는데 이제 찌밥 같은 애들한테 힘을 좀 잘 쓰는 편이죠. 라치오도 뭐 득점력이 사리 감독 체제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엄청 이제 폭발적인 그런 축구를 하고 있진 않죠. 우디네세가 약간 뭐 치고받고의 경기들을 뭐 최근에 많이 해서 그렇지 원래 근본적인 것도 우디네세는, 근데 우디네세가 이번 시즌에 망했던 이유는 결국 그거예요. 수비적인 부분이 재작년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고 어쩌다 보니 난타전을 흘러가지만은 뭐 그 득점력에 대한 부분보다 뭐 수비력이 커버가 안 되니까 결국에는 뭐 비기는 경기들이 많이 나온다. 근데 분위기는 돌렸어요. 그런 부분 좀 흐름을 좀 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리고 라치오가 직전에는 이제 뭐 카마다, 카스텔라노스 이런 애들이 나와서 잘해줬는데 과연 또 나와서 잘해줄까? 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지난 경기 또 엠폴리기도 했고, 그 다음에 주중에 또 코파 이탈리아 그 몇 강이고 8강인가 잡혀있죠. 근데 하필 또 로마 더비죠. 라치오랑 로마랑 하기 때문에 더비 경기. 순위도 좀 라치오가 살짝 멀어진 경기이기도 하고 컵 경기에 조금 더, 그리고 더비 경기이기도 하고 힘을 좀 쓸 수도 있다는 생각도 살짝 들긴 하는데, 아무튼 여러모로 라치오가 좀 조건이 안 좋다. 주중 경기도 있고, 그리고 항상 말하지만은 이 로마 애들 특성상 로마랑 라치오 같은 그거잖아요. 특성상
원정 경기는 더럽게 못하죠. 뭐 올 시즌, 재작년, 뭐 작년 다 포함해도 그런 원정 경기도 좀 그렇고 저 경기는 물론 근본적으로 라초가 순위가 높고 뭐 당연히 그런 부분도 낮긴 한데 그래도 우디가 약간 흐름을 그래도 좀 꺾은 부분과 뭐 조건적인 부분도 다 안 좋기도 하고 뭐 그래도 비벼볼 수 있는 경기지 않을까. 우디 풀 쪽 볼게요. 그 다음에 기준점 대비해서는 이 경기도 마찬가지 언더사이드 볼게요. 언더사이드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살레르니 대 유벤. 살레는 뭐 피롤라, 쿨리발리, 그 다음에 카스타노스, 그 다음에 디아, 카브랄 뭐 이런 애들 결장이죠. 유벤은 뭐 딱히 없고. 저 경기 그때 말했죠. 컵 경기 때 리턴 매치라고. 그래서 만약에 유벤이 그 경기 졌으면 오늘 경기 몰빵이지. 그냥 영혼의 강승부 갔어야지. 근데 6대1로 뭐 대승을 거뒀습니다. 오늘은 뭐 홈과 원정이 바뀌었다. 유벤이 딱히 뭐 원정에서의 뭐 승률도 뭐 위에 이제 벌레 같은 로마란다 라치오 뭐 이런 애들보다 뭐 차이가 안 나죠. 그만큼 잘하기도 하고 반대로 뭐 살레르니가 그래도 홈에서는 뭐 연패도 잘 안 타는 팀이기도 하고 뭐 고라니다님 그런 건 있긴 별풍선 해요. 100개 감사합니다. 근데 그런 거 생각해도 지금 어제 또 인테르가 결국에는 꾸역꾸역 마이는 못하면서 이기면서 또 승점 차를 좀 벌어놨고 유벤은 이제 클럽 대항전도 없고 뭐 계속 따라가야죠. 물론 이제 주중에 그 코파 이탈리아 있긴 하지만은 상대도 프로시노 그냥 적당한 팀이고 1위 하는 게 우승하는 게 더 궁극적인 목표이기도 하고 뭐 1차전이란다. 나도 모르게 1차전이라나. 컵 경기 때 그 정도 뭐 이겼으면은 오늘 경기도 뭐 이기는 데는 뭐 크게 지장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뭐 직전 생각하면 교체로 시작한 애들 뭐 블라우비치, 웨아, 디아즈, 뭐 코스티치, 브레메르, 뭐 슈제츠니 키퍼, 메케니 뭐 이런 애들 시작했거든요. 어느 정도 이제 주축을 좀 쓸 수밖에 없었죠. 그때도 말했지만 뎁스가 유벤이 솔직히 앞선이랑 중원은 진짜 한정적이의 수비는 많은데 그래서 로카텔리라든지 뭐 라비오 이런 애 노예 수준 아닙니까? 얘네들도 중원이 뭐 워낙 없다 보니까 걔네 뭐 또 뛰쳐 나오겠죠. 누구 하나 근데 쉬게 해줄 수 있죠. 코스티치 넣으면서 아무튼 뭐 유벤이 잡아갈 거라 생각합니다. 유벤이 그래도 뭐 잡겠죠. 근데 이제 이 경기 좀 찝찝한 부분이라고 하면 그거죠. 일단 1차전 맞대결 원정에서 3대 0으로 유벤이 잡았다. 이때 당시 배트맨 기준 배당 1.46. 근데 컵 경기에서는 물론 홈이기도 했고 컵 경기란 특성이기도 했고 1.13 받고 6대1 대승. 근데 이제 오늘은 사실 원정 경기다. 근데 이제 1.3 몇 줬냐? 38이었나 초기가. 그런데 33으로 내려가긴 했어요. 생각보다 배당을 좀 많이 줬네요. 원정행이라고 해서 저는 뭐 똥줄로 이긴 게 아니라 다 극 마인을 했는데 한 1.2 많이 줘도 1.2 정도 예상했는데 배당이 좀 높네요. 그게 좀 애매모하다. 그래서 아마 마인 그냥 무지성 마인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뭐 6대1로 이겼고 1차전 3대0으로 이겼다. 오늘도 뭐 이기겠지. 근데 아시죠 여러분? 유벤 가장 이제 세리에서 주장 많이 하는 구단이고 이미 뭐 한번 걸린 구단이기도 하고 뭔가 느낌적인 느낌으로는 이기면은 똥줄승 하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살짝 들긴 하네요. 근데 뭐 마이너할 수도 있죠. 그냥 항상 말하지만은 핸디캡은 찍기예요. 찍기인데 저는 이제 뭐 그런 부분이 좀 그래갖고 역겨워가지고 내가 생각했던 거보다 그 일반 배당을 좀 후하게 준 것 같아. 그래서 마이는 안 주고 햄으로 끝내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로마 대 이제 아탈 할게요. 로마는 뭐 주축 수비수인 은디카 뭐 국대회 차출로 빠지고 서브의 아우아르 뭐 차출됐죠. 그다음에 기존의 팜이라든지 산체스 뭐 이런 애들 결장 중이고 아탈은 톨로이 그다음에 하테보르 그다음에 루크머니 결장이죠. 팀 내 득점 1위. 그래서 둘 다 전력적인 노선에 있다. 로마는 안 그래도 무리뉴식 축구에서는 수비가 근본적으로 잘 돼야 되는데 은디카 뭐 거의 얘도 노예죠. 이 젊은 친구 데리고 왔는데 노예처럼 쓰고 있다. 이 부분이 아쉽다. 근데 로마 자체도 무리뉴가 수비를 또 중요시 여기니까 뭐 백업적인 요소는 뭐 있어요. 근데 오히려 조금 더 안 좋은 쪽은 아탈이라 생각해요. 루크만이 빠진 거 크죠. 물론 공격 옵션이 아탈이 뭐 적은 팀은 아니긴 하지만 요새 보면은
겨우겨우 이제 루크머니 골 넣고 이기고 멱살 잡고 하는 경기들이 뭐 많으니까 최근에 그 리그 레체전도 그렇고 뭐 컵 경기야 뭐 사솔로전이야 적절히 로테 돌렸고 로마도 그 크레모네인가 걔네랑 이제 컵 경기 대상 경기는 아니긴 했는데 걔네도 적절히 로테 돌렸어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뭐 주중에 컵 경기 했다고 해도 뭐 누구 한쪽에 체력이 확 뭐 없다 이렇게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비슷하게 썼어요. 뭐 그래도 주전 좀 쓰고 뭐 로테도 좀 돌리고 뭐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오늘 경기는 로마의 홈이죠. 로마는 아까 위에서 말했지만 로마, 라치오 이런 애들은 로마에서 홈 경기 할 때는 믿을만 하다. 아탈이 물론 최근에 잘 나가는 건 사실이긴 해요. 근데 붙었던 팀들이 오히려 이제 수비적으로 이제 강점 있는 팀들은 대부분 없었죠. 오히려 볼로냐처럼 공수 밸런스 좋은 팀한테는 졌던 전기가 이제 원정 경기였고 오늘도 마찬가지. 그런 부산 부분에서도 물릴 gam스님 가능성이 별풍선 있고 요새 100개 이제 감사합니다. 기웃기웃 거리면서 루크만이 뭐 꾸역꾸역 멱살 잡고 가는 그런 경기들이 좀 있었긴 한데 그것도 좀 마이너스기도 하고 거기다 이제 로마가 올 시즌 아직까지 홈에서 뭐 진 적은 밀란전밖에 없죠. 그래서 조건적인 부분과 이런 걸 생각했을 때는 이제 로마 쪽으로 보는 게 맞긴 한데 근데 그래도 로마란 팀이 뭐 특히나 뭐 이제 강대강 싸움할 때 확고한 모습을 엄청 잘 보여주지는 못한다. 그래서 이 경기는 그냥 무엠무로 돌리세요. 어차피 로마가 이겨도 뭐 대승하겠어요. 아탈이 물론 공격적인 팀이기도 하고 수비가 약간 부실한 팀이긴 하지만은 로마의 득점력 생각하면은 그래도 무엠무가 맞지 않나. 그리고 기존점 대비해서는 약간 로마 사이드로 보기 때문에 언더 보겠습니다. 언더. 언더 보도록 할게요. 이 경기. 예. 대충 언어보는 언더. 그 다음에 이제 8번째 이집트 대 탄자니아야 뭐야 타자니아야 뭐야 뭐 알 수 없는 이 근본적인 아프리카 팀. 이거 친선전 경기입니다. 친선전 경기인데 이집트는 그래도 네임밸류 값은 있죠. 트레제게라든지 살라라든지 그 다음에 모하메드 파티라든지 엘렌이라든지 마루무시라든지 이런 애들은 그래도 이름값 있는 애들이죠. 나머지 그 뭐 터키산 카흐라반가 요 인간은 뭐 결장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탄자니아는 뭐 진짜 딱히 뭐 소집명단 봤는데도 모르는 애들 천국이고 그나마 그 그리스 리그의 파오케에 뛰는 사바란가 모시인가 이 인간 한 명 좀 유명하네요. 근데 얘도 31살이죠. 근데 축구 선수 나이치고 31살이면은 약간 중노년기죠. 사실상 뭐 혼자서 캐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떨어지고 그리고 이집트란 팀은 그 다들 아시다시피 클럽 월드컵에 그 나오잖아요. 아프리카 대표로 이번에도 나왔잖아요. 그 알 뭐시고 알라흘 알 뭐고 알 그 독수리 마크 있는 팀 있잖아요. 그 아프리카 짱. 매년마다 올라온 팀 그런 애들로 대부분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해외파들. 근데 이제 약간 그런 부분이 있죠. 어제 우리나라 국대 경기도 생각했을 때 친선전이기도 하고 이 경기 다음에 바로 이제 아프리카 뭐고 그 컵 하잖아요. 그 컵에서 또 부상 당하면 안 되니까 뭐 좀 벌레들 띄우고 교체로 이제 이런 애들 넣어줄 수 있다. 근데 그럴 때 뭐 교체로 넣어줬을 때 뭐 하면은 그래도 그때도 골 넣지 않을까. 사실상 뭐 살라 뭐 살짝 휴식 줄 수도 있겠죠 교체로. 근데 이 모하메드 파티에도 뭐 프랑스 리그 말하면서 낭트에 얘가 들어오고 나서 확실히 공격력이 살아났고 마르메시 얘는 뭐 특별한 임팩트는 없긴 한데 그래도 프랑크푸르트 산 엘렌이 이런 애들은 아스날에서 안 뛰었기 때문에 뭐 나오겠죠. 그리고 기본 전력적인 부분도 그 뭐 클럽 월드컵에 뛸 수준의 아프리카 짱인 이 아라 흘린가 뭐시인가 걔네랑 같이 뭐 콜라보 되어 있고 탄자니아는 뭐 하는 나라고 뭔지 모르겠다. 아무튼 이집트가 이기겠죠. 그리고 언어보는 뭐 이집트의 강력한 수비력은 뭐 검증이 되어 있고 그냥 이집트 혼자 골 넣을 것 같아서 언더 보겠습니다. 됐죠? 그 아라 흘린가 뭐신가 이름 비슷한 인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오늘 준비한 경기 다 해드렸고 이 중에서 마음이 맞다 생각하면은 가져가 보시고 마음이 안 맞다 생각하면은 자기 스스로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 모두 건승하시고 내일 뵙도록 할게요.